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국 수능과 호주 수능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요, 한국에서 재수할래 아니면 호주 유학할래, 이거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유학이라는 건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 이런 게 안 되시는 분한테는 영상이 좀 가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여건이 되시는 분한테는 충분히 재수를 하기 전에 재수하는 것과 유학하는 거는 한번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수를 한 다음에 그 원하는 성적을 얻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면 참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또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학생들이 원치 않는 대학, 원하지 않던 학과에 들어가서 1, 2년 다니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유학을 오게 됐을 때는, 제가 호주 현지에서 그런 학생들을 만나보면, 차라리 이 학생이 한 2년 전에 그 재수 삼수 하지 말고 호주를 선택했더라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재수를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수능 재수보다는 호주 유학, 재수할래 호주 유학 갈래?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제가 이 기사를 한국의 대학신문이라는 곳에서 기사를 좀 봤는데요. 한국 수능 응시자 중 재수생 비율이 3분의 1. 야, 정말 이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아까운 부분 같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10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또 1년, 2년을 사실은 재수, 삼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더 뛰어나다 라는 그런 자료는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꼭 이 재수, 삼수라는 것이 고3 과정을 한 번 더 해서 수능 시험을 한 번 더 본다는 것이 대학 공부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재수, 삼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건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년도에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이 좀 넘었는데, 그 중에서 재수생 비율이 31.7%, 15만 9,742명이 재수생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재수로만 끝나면 되는데 삼수까지 연결되면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자, 호주 대학 진학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국의 수능 성적으로 호주 대학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수능을 치지 않았어요. 수능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내신 성적으로 호주 대입을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 검정고시로도 호주 대학 진학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을 하지 않고 고2까지만 하고 파운데이션 가도 되고, 또 혹시나 뭐 국제학교,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제, 일본,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 IB 점수라든지 A레벨이라든지 또 미국 수능에 해당하는 SAT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점수로도 다 호주 대입에 대학에 진학이 다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재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니까, 한국 수능을 가지고 호주 대학, 도대체 한국의 수능 몇 점 정도 되면 호주에 어떤 대학 무슨 과 정도 가지는지, 이건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게 한국하고 호주하고 좀 다른 점은, 한국은 검정고시라는 시험이 따로 있고, 고등학교에서 마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고 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한국에서 왜 검정고시 성적을 가지고 한국 대학 간다? 자, 정말 저 지방에 있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웬만하면 입학을 허용해주는 그런 대학 아니고서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높은 그런 대학들은 솔직히 검정고시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데, 호주는 이 호주 수능이 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과 대입 시험을 겸하고 있습니다. 호주 수능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온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거는 절대평가죠. 이 일정 수준 넘으면 그건 고등학교 졸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지원할 때는 이 점수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각 과목별 등수를 가지고 다시 이제 대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정고시만 가지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니까 호주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으면 물론 더 좋고요. 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수능 점수가 좀 괜찮아요. 그러면 1번 방법이죠. 호주 대학 1학년 그냥 바로 가면 되죠. 한국 수능, 뭐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나라의 수능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가 있으면 호주 대학 1학년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뭐 특수한 과 이런 것도 또 쉽지는 않지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학과가 엄청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예요. 근데 내가 한국의 수능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재수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비 과정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호주 학생들한테는 이 2번이 아니라 3번의 길을 제공하는데, 이 3번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미 전공이 어느 정도 좁혀졌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에 그 과를 가기에는 점수가 좀 부족해요. 그럴 때는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1학년에 해당하는 그 디플로마 과정이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따지자라고 하면 학위 레벨은 한국의 전문대 레벨인데, 이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학교라고 하는 테이프라고 4번에 있죠. 4번에 있는 테이프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 3번에 있는 이 디플로마는 정규 유니버시티 안에서 학력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유학생이거나, 유학생이 호주 수능을 본 게 아니니까 그 나라의 수능 점수 가지고는 호주 대학에 입학할 때 조금 또 나라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충분히 학업 능력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럴 때는 또 디플로마를 통해서 입학할 수도 있고요. 정말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해요. 수능 성적이 정말 수능 응시만 했을 정도였던 그런 정말 200점 살짝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점수를 받은 학생조차도 호주는 여전히 길은 열어줍니다. 네. 입학 자체에서 뭐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테이프라고 하는 과정을 들어가서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호주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편입학을 받아줍니다. 한국의 저기 지방대학에 뭐 수능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뭐 내신 뭐 7등급, 8등급 이하고 수능도 완전히 망쳤고 이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뭐 고만고만한 전문대학 정도를 갔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꽤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해서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뭐 무슨 연고대, 서울대 수준에서 편입학을 받아준다? 편입 시험이라는 걸 별도 또 치르게 하잖아요. 네, 호주는 그런 편입 시험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자기가 공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학점 인정을 받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공부를 했건 그 학업을 호주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5번, 6번은 고2까지 하고 대학을 지나가는 방법인데, 이건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호주 파운데이션, 호주 디플로마 어떤 게 나을까요? 라는 영상인데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보시면 고2를 마치고 이 파운데이션 가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호주에는 총 43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략 한 39개 대학은 국립대학이에요. 나머지 한 3, 4개 정도가 사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훨씬 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호주에도 명문대학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처럼 그룹 오브 8이라고 해서 좀 더 우수한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그 한국의 뭐 서울에 있는 그 몇 개 대학처럼 그런 명문대학이고, 나머지 지방 대학들은 좀 많이 수준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느 정도는 이게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ATN이라고 하는 또 기술혁신대학이 있는데, 뭐 역사가 100년씩 된 그런 대학들은 아닌데 꽤 기업들이 선호하는, 취업률로서는 아까 보셨던 그 GA 명문대학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도 호주 고3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한데요. 멜번 쪽에 디킨 대학이 있고, 시드니에 UTS 대학이 있고, 그리고 퍼스에는 뭐 커틴 대학이 있고, 이런 대학들도 상당히 강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는데, 첫 번째 1번 방법, 한국에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 호주 대학에 바로 가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죠.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대표적으로 ANU 대학, 호주의 또 뭐 최고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ANU 대학, 올해는 US 월드 랭킹이 조금 순위가 좀 내려갔던데 보통 한 20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올해는 34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대학에 한국 수능 점수를 가지고 바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적을 보면요, 제가 중간에 그 초록색으로 해놓은 CSAT가 한국의 수능 점수를 말합니다. 자, 수능 점수 333점이면요, 이 ANU 대학의 뭐 회계학과, 뭐 그 다음에 뭐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뭐 웬만한 학과들 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까지 뭐 웬만한 학과들 다 들어갑니다. 물론 333점이면 무조건 합격, 332점이면 무조건 불합격, 이건 아닙니다. 이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요거보다 살짝 컷오프가 높게 형성되기도 하고 또 살짝 낮게 형성이 되기도 하니까 꼭 이 점수에서 뭐 1점 모자랐다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좀 더 호주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거든요. 호주 고3들한테도 좀 더 선호도가 높아요. 이건 346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R&D라고 해서 이 ANU 대학이 좀 특징이 학사 과정인데
연구 석박사 과정처럼 연구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요 과정들은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보통 입학을 하고 대부분 장학금도 많이 받거든요. 요 과정들은 376점 정도 이렇게 받아야 또 입학이 되고, IT학과는 마찬가지로 뭐 333점 정도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뭐 SAT 시험을 본다, 그럼 SAT 점수로도 1170점이면 뭐 ANU 대학의 웬만한 학과들은 다 입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의 그 명문 대학들, 아까 그 GA 대학이라고 하는 시드니대, 멜번대, ANU대, UNSW대, 모나시대, 이런 대학들은 좀 비슷하게 컷오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수능 점수가 한 330, 40점 정도 되면 일반적인 학과들은 이들 탑 클래스 대학도 입학에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하는 방법, 혹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입학하는 방법. 자, 시드니 대학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 시드니 대학에 보시면 이 파운데이션은 고3을 졸업하고도 입학할 수 있고 고2를 졸업하고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은 이제 고2 기준인데, 고3을 졸업하면 이거보다 점수가 살짝 낮아도 또 입학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뭐 고3 1년을 더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고2까지만 하고 내가 고3을 하지 않고 시드니 대학에 무슨 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고3을 안 마쳤으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입학하면 되는데, 한국에서 내신 한 4.5등급, 평균 4.5등급 정도 되면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 75주짜리 과정을 거쳐서 시드니 대학의 본과 1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1년 과정의 파운데이션은 한국의 평균 내신 4등급 정도면 들어갑니다. QS 월드 랭킹 19위, 한국의 어떤 대학보다 세계 랭킹은 더 높은 이 시드니 대학도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 내신 성적이 4등급 정도만 되면 이 파운데이션 1년을 하면 들어간다는 거죠. 파운데이션 1년 하고 그럼 100% 다 들어가나? 파운데이션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못 들어가나? 과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가 파운데이션 1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입학이 높은 법대를 들어가려고 했다. 근데 점수가 파운데이션 성적이 조금 못 미친다. 그러면 법대가 아닌 다른 과로 살짝 전향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보통 한 94% 이상은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 마친 학생들은 시드니 대학으로 또 진학을 합니다. 나머지 뭐 한 5, 6%는 대학을 못 갔나 아닙니다. 다른 대학을 선택했는 거지 대학을 못 갔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봤잖아요. 그럼 검정고시로는 이 시드니 대학 같은 명문 대학은 1학년으로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운데 역시 이 파운데이션으로는 들어갑니다. 근데 검정고시 70%면 여러분들 혹시 검정고시 주변에 보신 분들 있으면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내신이 너무 불리해서 좀 전략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요즘 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검정고시 쳐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90점 넘어요. 근데 검정고시 70%가 이 평균 70점을 말하는 건데, 검정고시 70점이면 정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 1년 하고 시드니 대학 본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아인스버리라고 하는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요, 아델레이드에 있는 아델레이드 대학의 파운데이션인데 여기는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1년을 하면서 내 성적이 412점이 넘으면 뭐 치대라든지 의대로 이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대나 의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인터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점수만 갖고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인터뷰까지 물론 통과해야 되긴 하고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뭐 300점 초중반부터 뭐 400점 정도 선이면 웬만한 아델레이드의 일반 학과는 다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 아델레이드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과연 내가 뭐 한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가? 대부분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한국에서 뭐 이런 뭐 서울 경기도 지역에 내신 한 4등급 정도라고 하면 꽤 공부에 열의는 있는 편이잖아요. 그 정도 뭐 중간 이상 되는 학생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300점대 후반 점수는 무난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과들은 그냥 진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우리 지방에 있는 옛날로 치면 그 왜 실업계 고등학교, 무슨 정보고등학교 이렇게 이름이 요즘은 이름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던데, 그런 고등학교에서 내신 한 4등급 받았으니까 나도 그러면 아델레이드 대학의 파운데이션 혹은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 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들어가잔 말이죠.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좀 학군이 조금 괜찮은 지역에
내신 4등급하고는 엄연히 이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런 학생들은 입학이 되더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학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는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좀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마치고 본과로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시더라도 시드니 대학이나 아들레이드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졸업한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예, 졸업 못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죠. 한국에서 수능을 마치고 호주 디플로마 1학년을 통해서 대학 2학년으로 넘어가는 방법. 예.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대략적인 전공은 정해졌는데 굳이 내가 또 파운데이션 1년을 더 할 필요는 없이 그냥 대학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이 디플로마를 바로 하고 싶다. 이건 전공이 좀 어느 정도 좁혀져야 됩니다. 그죠? 내가 IT면 IT, 공학이면 공학, 헬스 사이언스 분야면 헬스 사이언스 분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좁혀져야 그 분야에 들어가서 1학년을 하고 2학년에 세부 전공을 해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한국의 수능 280점 정도면 호주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세계 랭킹 19위에 해당하는 UNSW 대학에 웬만한 과들은 다 진학한다는 거예요. 한국 수능 280점이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점수인데 그래도 웬만큼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 정도 성적은 되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그 치열한 어떤 경쟁 구도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성적을 얻기는 어려웠지만 뚜렷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가 있고 또 학생 스스로도 유학에 대한 좀 의지도 있고 가정에서 재정적인 능력도 갖추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열심히 재수를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대학을 도전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호주의 최고 명문대학, 전 세계 19위 정도라고 하면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 대학에 디플로마를 통해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검정고시에서 역시 70점, 75점 정도면 이 UNSW 대학의 디플로마 1학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디플로마 1년을 마치면 2학년으로 또 넘어가시게 되고요. 자, UNSW의 디플로마는 다양합니다. 건축 분야도 있고요. 비즈니스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도 있고 엔지니어링 분야도 있고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수학 과목이 꽤 비중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 때 수능 성적은 280점이 넘어서 내가 IT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에 수학을 전혀 이과 수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전문가의 조언을 좀 얻으셔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학생 중에도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아주 기본 수학만 좀 했어요. 그런데 UNSW에 IT를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건 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살폈어야 되는데 아이가 확실히 IT에 적성이 맞고 좀 관심도 보여서 그렇게 과정 수속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학이 조금 지금 어려워해서 다른 디플로마 과정으로 조금 전과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명문대학이죠. 모나시 대학입니다. 모나시 대학은 이 파운데이션을 디플로마 1이라 부르고 디플로마를 또 디플로마 2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이 디플로마 1, 즉 파운데이션은 11학년, 즉 고2만 마치면 들어갈 수 있고 고3을 마치면 디플로마 1년을 통해서 대학 2학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IT 분야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교육 분야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이 대학을 적정하게 맞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퍼스에 있는 또 ATN 대학, 기술혁신대학, 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고 퍼스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제일 큰 대학인데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보다는 훨씬 더 이 커팅 대학이 큰데, 여기에는 디플로마 오브 헬스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요, 1년을 마치면 2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임상병리, 간호학과, 물리치료, 심리학, 약대. 내가 의료과학 분야는 의료과학 분야인데 아직 정확하게 내가 세부 전공으로 아직 뭘 할지 고민스러운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디플로마를 하면서 좀 더 내가 세부적인 전공을 잘 고려해서 나중에 2학년으로 넘어갈 때 또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호주 대학 1학년으로 바로 가는 방법은 적어도 수능이 280점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주에 있는 멜번대, 시드니대, UNSW대, ANU대 같은 이런 빅4 대학 혹은 GA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 쪽으로 좀 더 선호도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수능은 330, 40점대는 나와야 1학년으로
바로 진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들 대학들 중에서 또 디플로마를 뭐 UNSW 대학도 그렇고 모나시 대학도 그렇고 자체 디플로마를 또 제공하거든요. 디플로마 1년 하면 2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 디플로마들은 그런 명문 대학들에서 제공하는 디플로마는 한 280점 정도 수능이 필요하지만 또 그보다 조금 낮은 레벨의 대학들은 뭐 260점, 뭐 250점 정도라도 또 디플로마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뭐 시드니에 있는 UTS 대학도 있고 맥쿼리 대학도 있고 또 뭐 멜번 쪽에는 뭐 디킨 대학, 또 모나시 대학도 이 디플로마가 상당히 또 문을 활짝 열고 또 학생들을 또 환영을 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전공 분야에 내가 의지가 있고 학업 의지만 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디플로마를 통해서 진학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로는 뭐 60점, 70점, 80점 정도면 파운데이션 웬만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 수능은 굳이 없어도 검정고시 점수나 혹은 내신 점수만이라도 내신 점수만 가지고도 파운데이션은 들어갈 수 있는데 종종 이 내신만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또 학과에 따라서 지원자 현황에 따라서 대학에서 수능 점수를 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내신보다는 우리 아이가 수능 점수가 좀 잘 나왔다. 혹은 수능에 비해서는 내신이 좀 더 나아 보인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시를 준비했건 또 뭐 수시를 준비했건 논술 전형을 준비했건 아이들이 준비했던 과정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나쁘면 내신만 가지고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경험해보로는 수능 점수가 좀 나빠 보여도 그래도 같이 내는 게 더 좋습니다. 대학에서는 조금 더 우수한 거를 조금 더 나은 점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왜 내신은 호주 대학들 입장에서 봐도요 평균화된 점수가 아니잖아요. 이 대학, 이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가 다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내신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할 때는 되게 보수적이고 좀 짜요. 그러나 수능 점수를 내면요, 이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이걸 더 훨씬 더 선호하고 좀 평가도 후한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내는 게 없다 그러면, 수능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수능을 봤다라고 하면 점수가 안 좋아도 같이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제 케이스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실 텐데요. 자, 한국에 356점의 수능 점수를 받았던 학생이거든요. 저 수능 점수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56점을 받았던 학생인데 지금 보시면 멜번 대학의 커머스. 호주에서는 이 커머스라는 이 상과가 굉장히 상경계열 중에서는 꽤 높은 학과거든요. 여기가 보통 컷오프가 한국 수능이 345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멜번 대학인데, 이 학생은 수능 점수가 356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 허가가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은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본 학생인데요. 꽤 공부에 열의는 있는데 학교 생활, 학교 시스템이 조금 학생하고 안 맞아서 고1까지만 하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업 능력이 있다 보니까 검정고시 성적도 꽤 이렇게 잘 나와요. 97.7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모나시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모나시 대학 경영학과에 지원했더니 검정고시 가지고 모나시 대학은 1학년으로 바로 갈 수는 없고 이제 디플로마부터 입학을 해야 되는데, 디플로마를 9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게, 이 성적이 조금 우수한 아이들은 디플로마를 1년 하지 않고 조금 짧은 스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플로마를 9개월 만에 끝내고 바로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학과로 2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학 허가서가 잘 나왔고요. 자, 이 학생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고1까지만, 지금 고1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내신이 대략 한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시드니 대학의 파운데이션을 이게 지원했더니 시드니 대학 파운데이션에서 컨디셔널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면, 당연하죠. 이 학생은 아직 고2를 안 마쳤잖아요. 고1만 마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하니까 시드니 대학 측에서 이제 조건을 달고 입학 허가를 줘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너 고2 성적에서 내신 4등급은 맞춰라, 이렇게 옵니다. 여러 서브젝트들 중에서 평균으로 내신 한 4등급 정도는 맞춰라,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미 유학을 오래전에 결정한 경우가 있어요. 수능 점수를 다 받고 재수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는 시점에 유학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유학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2를 마친 다음에 고3을 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갈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고2를 마친 다음에 지원하면 그 뭐 수속이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1까지 마친 성적만 가지고 있으면 호주 대학들 파운데이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지원해 놓으면 대학 측에서 고2 1학기 성적 나오면 또 제출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말 성적이 나오면 또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성적 가지고 학생을 성적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보시겠지만요, 국적도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꽤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얘네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딱 가지고 한국 학생이 딱 지원했다 그러면, 아, 이 학생이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캄보디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낸 거하고 한국 아이가 고등학교 성적 낸 거하고 얘도 중간쯤이고 얘도 중간쯤 성적이다라고 하면 이게 같을 수 없잖아요. 예. 국가 간에 또 학력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조건을 달고 입학허가서를 주고, 마지막에 고2 성적, 기말 성적을 딱 내면요, 바로 뭐 3, 4일 안에 바로 결과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2를 다 마치고 그제서야 처음 지원하면 이제 그 심사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고 비자 수속까지 하려면 한 학기 이상은 중간에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친구들 다 고3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고3 안 하고 그럼 한국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또 유학 온다. 그것도 또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고3을 하지 않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호주 유학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꼭 고1 마친 그 시점에 고1 성적을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지원해 놓고,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우리 아이가 고2 성적을 잘 나오고 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서 고3을 잘 한다 그러면 또 고3으로 직행하면 되죠. 파운데이션은 뭐 내가 안 가면 그뿐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조건부 입학 이런 거 가지고는 학비도 낼래야 낼 수도 없어요. 완전히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실 때 비로소 학비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모든 조건을 갖추고 지원하면 늦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시드니 약대를 들어갔어요. 시드니 약대는 학사 석사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에 평범한 내신 한 4등급 남짓밖에 안 되는데 고3을 해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약대를 들어가는 거는 힘들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가족들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3 하지 말고 호주에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시드니대 약대를 들어가자 해서 지금 시드니대 약대는 25년, 내년 2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이 학생이 작년 6월에 지원해가지고 7월에 이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입학허가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정고시를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지원했는데 검정고시가 썩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75.5. 그래서 점수가 상당히 낮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 없이, 간호학과로는 또 호주의 ACU 대학이 꽤 또 이름 있는 대학이고, 또 USQ 대학이라고 해서 브리스번 외곽에 투움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여기가 요즘 장학금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75.5인데도 뭐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 전혀 하지 않고도 그냥 대학 1학년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하는 입학허가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이렇게 또 편차가 좀 크니까 항상 밑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저희에게 문의를 주실 때는 꼭 학생의 좀 세부적인 그 성적 자료,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이 좀 되는지, 현재 아이의 영어 수준은 어떤지, 뭐 이런 성적표를 좀 첨부해가지고 좀 보내주셔야 저희가 보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는데,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뭐 내신 3등급, 4등급이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무슨 뭐 정보고등학교 뭐 이런 데니까 그건 또 학업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좀 이렇게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조언을 못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항상 좀 첨부해서 요 아래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비에 대해서는요, 호주의 G8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학은 1년 학비가 4천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기술혁신대학들도 대부분 뭐 1년에 3천만 원 중반대 이상은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또 대학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1년 학비가 3천만 원이 안 되는 학과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한국 학비랑 호주 대학 학비랑 비교해보면 훨씬 높으니까 도저히 유학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단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호주에 유학생들이 오면, 한국 학생들이 오면 한 학기 정도만 지나면 대부분 자기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알바를 해서 벌어서 생활을 하거든요. 제가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 하는 걸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을 살펴봐도 열에 한 7, 8명 이상은 다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벌어서 충당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호주 유학 비용이라는 제가 영상으로 아주 세부 항목들을 조목조목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학 4년을 공부시킬 때 부모 입장에서 한 1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호주에서 유학을 시켰을 때 호주는 또 3년 과정이 많으니까요. 보통 뭐 1억 한 중반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두세 배가 되고 이런 형식은 아니니까 충분히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호주 유학의 가장 메리트 중에 하나죠. 호주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호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영주권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또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영어권 선진국가, 뭐 미국, 영국, 캐나다 뭐 다 비교를 해도 호주만큼 그렇게 기회가 제공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요즘 이제 글로벌 이슈로 보면 뭐 유럽 경제도 어렵고 뭐 미국이야 또 경제가 좋지만 미국은 또 비자 제도가 뭐 이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추첨식 같은 그런 성향이 좀 많은데 호주는 자기가 자기의 점수를 따져서 또 영주권을 얻고 장기 취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호주 유학에서 오는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재수를 할 건지 호주 유학을 할 건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두시고요. 먼저 재정적인 게 되는지, 아무리 뭐 유학을 하고 싶다 하도 재정이 안 되면 그건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 현실이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봤을 때 우리 자녀의 객관적인 그 학업 능력, 뭐 적응력, 또 학생 스스로 또 유학에 대한 의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의지가 없는데 뭐 유학을 보낸다고 또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 해낼 거라고 또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재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아이가 또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또 유학을 했을 때 또 아이가 겪게 될 또 어려움, 재정적인 부분 잘 비교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학이 어느 정도 해봄직하다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이 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전공 선택을 하기 전에 영어 시험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제가 이 대목에서 이야기하면요, 상당 부분 몇 달간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호주에 유학 와서 공부하면 당연히 앞으로 영어는 굉장히 급성장하겠죠. 그러나 현재 수준의 그 영어 수준을 보면 적어도 이 아이가 이런 전공은 해서는 좀 곤란하다. 아무리 영어가 발전하지만 거의 네이티브의 수준에 해당하는 어학 능력을 요구하는,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전공은 우리 아이가 선택한다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배제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이미 상당 부분 영어 수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의 영어 연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호주 대학 1학년으로 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옵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시험은 꼭 초기 단계에서 한번 보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영어가 필요하다. 그럼 앞으로 영어 연수를 어떻게 호주에서 할 건지, 한국에서 열심히 뭐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할 건지 뭐 이런 플랜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부분, 영어적인 능력 부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때 내가 호주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호주에서 장기 취업도 고려할 건지 아니면 그냥 졸업만 하고 한국에 돌아올 건지. 요즘에 거의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호주 취업까지 원합니다. 한국의 취업 상황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호주가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기회가 열려 있는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봐도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전공 선택에 따라서 취업의 길이 열리는 전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전문가의 좀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전공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입학 방법을 고려해야 되죠. 우리 아이의 수능 점수, 그리고 우리 아이의 뭐 검정고시 성적에 따라서 대학 1학년 바로 갈 수 있겠네. 이 전공이면 디플로마를 통해서 진학하는 것도 괜찮겠네. 아니야,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명문대학으로 좀 진학하자. 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어느 주로 갈 건지, 대도시로 갈 건지, 아니면 굳이 대도시에 있는 명문대학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가 보장되는 학교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정하고 대학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영어는 그 다음에 준비하면 돼요. 입학에 필요한 그 영어 어학 점수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영어 수준이 아주 뛰어나니까 영어 수준만 가지고 어떻게 대학에 입학이 안 되나요? 한국말만 잘한다고 한국 대학에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대학의 당락은 한국말로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한국말이 안 되는 사람이 한국 대학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마찬가지로 호주 대학도 기본적인 영어 조건만 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영어를 더 잘한다고 해서 입학에 뭐 더 유리하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못하면 영어 연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나중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맞춰 나가면 되고,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영어를 시험을 쳐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없는 전공,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 짜지고 이 플랜이 나오니까요. 자, 이상 재수를 했을 때와 호주 유학을 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적인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재수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봄직한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